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배달부 쿨입니다. 오늘은 10월에 리딩으로 익히는 배움 영어 원서인 브랜든 버처드의 The Millionaire Messenger,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의 나머지를 제가 리뷰해 보려고 해요. 메신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다가 절판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출간되어서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랜든 버처드는 19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브랜든 버처드 본인 스스로 인생의 골든 티켓이라고 부르고요. 제2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메신저라는 삶을 살게 되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를 가장 성공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브랜든 버처드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1위에 뽑히기도 했었고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감을 준 작가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이 선정한 가장 팔로워가 많은 인물 100인 가운데 꼽히기도 했고, 그의 유튜브 쇼는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진 브랜든 버처드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책을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자매도 그렇고 요즘은 유튜브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결국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인데,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매님이 리더로 이 책을 추천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쯤에 그냥 막연하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한다고 그게 될까? 또 아니면 내가 만드는 콘텐츠는 너무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좀 너무 미약하거나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 책에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줬었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believe everyone has a message and a life story or experience that can help other people. You have a message too, even if it is yet undefined. You have something in you that you have been told to deliver to the world. Your unique voice and contribution. 저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나 아니면 삶의 이야기 혹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정의되지 않았을 뿐,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도 충분히 메신저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나는 내 얘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내 이야기를 읽으면서 희망을 갖거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저와 자매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저희의 메신저로서의 목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특히 책을 함께 쓸 때 메일로 자주 주고받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책을 읽고 단 한 분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처음 책을 썼을 때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쓰면서 정말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주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때문에 고생해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출간되고 나서 리뷰가 하나 둘 올라올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리뷰들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개선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모두 다 감사한 마음으로 귀담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고 나도 무언가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글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전달한 메시지를 이분이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신저라는 직업이, 메신저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유튜브 세상에서 아니면 블로그나 SNS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완벽하게 흡수해서 그것을 나만의 콘텐츠로 다시 재창조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이미 유튜브는 레드오션이었고 특히 책으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공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오래 고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자매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자매님을 믿고 함께 시작했던 것 같고요. 책 배달부 유튜브로 새롭게 리뉴얼하고 지금 한 2달 조금 안 됐는데요. 조금씩이지만 구독자도 늘고 있고 조회수도 늘고 있고 시청 시간도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틀리지만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뭐 대단한 성공을 해서 브랜든 버처드의 이 가설이 진짜다, 진리다라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브랜든 버처드는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신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봉사할 줄 알고 나누고 일하고 생산해낸다는 거죠.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되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작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금방 멈추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말고 꾸준히 근면성실하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메신저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자 비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은 이렇게 콘텐츠를 매번 만들어낸다는 게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서로 다독이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말고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내 콘텐츠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거를 누가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도전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콘텐츠라는 게 거창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요리 콘텐츠를 할 수 있고 먹방을 잘하는 분들은 먹방 콘텐츠를 할 수 있고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낭독 콘텐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주제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한다면 콘텐츠 만드는 것은 절반 정도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는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싶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당신에게 맞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단계에 따라서 한번 나한테 잘 맞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제를 선정할 때는 당신이 이미 매력을 발견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미 네가 그거 하는 거를 너무 사랑하는 걸로 선택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 콘텐츠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던지를 생각해 봐라. 이게 굉장히 동기 유발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무언가 배우는 걸 좋아하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활자 중독처럼 글씨가 있으면 다가가서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기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저한테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인 소비도 가능하고 계속적인 배움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브랜든 버처드처럼 인생에 어떤 큰 굴곡이나 사건, 사고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정말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떤 콘텐츠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정하는 게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5년 동안 말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주제로 너의 콘텐츠 토픽을 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꾸준히 끈기 있게 말해도 질리지 않을 주제를 정해야 계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부터 정해서 시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콘텐츠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마음만 먹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보자. 그게 바로 시작이고 그게 출발이고 그게 끝이고 완성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한 권의 최종적인 주제, 최종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들려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할게요. 책배달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의 등대가 되기로 한 날입니다. 밝게 빛나세요. 당신의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차이를 만드세요. 지금까지 책배달부 쿨이었습니다.